반갑습니다. 할로. 오늘 제가 약간 되게 초췌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화면에 꽃 한 송이가 보여서 들어오셨다고 해주신 분들, 옷이 라인이 잡혀 있어서 날씬해 보인다고 해주신 분들,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췌미, 맞아요. 초췌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유튜브로 그 패밀리가 떴다를 봤어요. 그래서 숨 넘어갈 듯이 웃으면서 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새벽 6시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잤어요. 그 요즘에 각 방송사들에서 옛날 프로그램들을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풍산부인과, 패밀리가 떴다, 지붕 뚫고 하이킥, 또 아빠 어디가, 뭐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들,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에서 재밌게 편집을 해서 한 번 더 올려주니까 너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패럿은, 패밀리가 떴다는 제가 또 워낙 제일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라 정말 숨 넘어갈 듯이 웃었어요. 보면서. 그게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10년 딱 된 거 아세요? 패밀리가 떴다가. 우와, 진짜. 저 진짜 그 패밀리가 떴다 하는 그 시기에 파릇파릇한 20대 중반이었어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재밌어요.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김수로를 계모라고 부르고 김계모, 이천이를 신데렐라, 천데렐라라고 캐릭터가 정해졌었잖아요. 그 중에 되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패밀리가 떴다 시작한 초반에 이천이가 식사 당번으로 뽑혔는데 한 명 더 뽑을 수가 있어서 김수로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물을 뽑아서 물을 손질을 하는데 천데렐라가 물을 비누로 닦는 거죠. 근데 사실 이천이가 아마 저랑 동갑일걸요? 85년생인가 아니면 한 살 많나? 20대 중반, 후반 요 안에 동갑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광수가 동갑이죠. 몇 살이지, 이천이가?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무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또 갓 뽑아온 무는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천희 씨가 79년생이네요. 나보다 6살이나 많았잖아. 그럼 아니지. 근데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 흙을 닦아내려고 비누를 묻혀서 닦는데 김수로가 그걸 보면서 복식호흡으로 소리를 막 지르는 거. 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그 장면쯤은 역시 패떡 재밌다 요 정도로 봤어요. 근데 몇 분 뒤에 이천이가 쌀을 씻는데 쌀을 씻다가 이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쌀이 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쓱쓱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쓰는 싱크대가 아니라 펫떡 자체가 옛날 시골집들 찾아가서 막 그 야외에 있는 그냥 수도가, 수돗물 나오는 곳. 거기에서 쌀을 떨어뜨려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쌀도 비누로 씻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다가 김수로가 너무 막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넌 대체 왜 나를 뽑은 거야? 라고 되게 재밌는 억양으로 말을 해요. 김수로 특유의 억양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억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요즘 말로 열폭을 하는데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우리 깨방할 때 같이 보려고 매니저 단톡에도 저장 올려놨어요. 그런 거를 계속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집에도 안 가고 막 여기서 꺽꺽꺽꺽 거리면서 혼자 자지러지게 막 웃었거든요. 아, 진짜.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재밌는 게 홈에 계속 뜨는데 어떻게 절제해야 할까요? 전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뜰 때마다 보거든요. 진짜. 한동안 별 그대도 봤었고, 막. 내일 우리 같이 봐요. 너무 재밌어. 초반에 유재석이랑 대성이랑 더맨더머로 라면 끓이는데, 뭐, 라면을 9인분? 8인분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솥단지에 끓여야 되는데, 뭐, 라면이 한 개 끓일 때 550ml를 넣어야 되잖아요, 물을. 근데 뭐 한 3개 정도는 냄비로 대충 끓일 수 있는데 솥단지에 8인분을 끓이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둘이 되게 어려워하다 고민하다가 500ml 생수병을 돌아다니는 걸 구해와서 이걸 따라서 넣으면은 몇 번을 넣어야 되냐 해서 막 계산하다가 한 9번 넣으면 되겠다. 한참 걸려. 9번을 넣고 있는데 몇 번째 딴 거지? 그러니까 몇 번째,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이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버리고, 막 세수를 하고, 그 물을 어찌할 줄을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 큰 소리로, 또 둘, 셋, 그래 놓고 특별한 라면을 끓이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요. 항상 펫덧은 직접 재료를 공수해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재료가 너무 없는데 마침 부엌에 멸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멸치를 라면을 끓이는데 멸치를 넣을까 말까 또 그걸로 한참 토론을 하다가 멸치를 딱 2마리만 넣어요. 정말 작은 멸치를 2마리를 넣고 그러다가 멸치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물 맛을 봐요. 뭐 라면 스프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2마리 넣고 그냥 물 맛을 본 건데 바다의 향기가 난다. 너무 더맨더머로 재밌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요즘 계속 떠요. 그걸 안 보고 어떻게 넘어가요. 그쵸? 계속 봤죠. 찾아서 봤어요, 일부러. 아, 진짜.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되게 초췌해요, 제가. 그래도 저녁은 삼겹살을 먹긴 했는데 겨우겨우 체력을 부여잡고 왔습니다. 물 4리터에 멸치 2마리. 아, 그러네요. 4리터가 되는 거네. 멸치 똥도 안 떼고 넣었대요? 그랬나?
눈 뜨는 하루님께서 10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요즘 예능 패덧 넘사벽입니다. 맞아요. 전 제가 제일 재밌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패밀리가 따로 꼽거든요. 무조건. 저한텐 탑이에요, 탑.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9년이죠. 10년 전에 패밀리가 떴다 대본이 있다고 기사가 확 뜨면서 대본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혼란을 줘서 이제 시즌 1이 마무리가 됐었죠. 시즌 2는 뭐 망했고. 근데 대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대본은 지금 2019년은 예능 프로그램들, 리얼리티도 어느 적당한 가이드선에 대본이 있다는 걸 이제는 다들 아시고 이해도 해주시지만 그 시절엔 리얼리티가 자리 잡고 있던 중이었어서 다들 각박했어요. 뭐 물론 오래 한 장수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막 대본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대본도 그냥 거의 그 출연자들, 게스트들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줘라 하는 그 정도의 가이드였거든요. 근데 작가들이 그냥 지문만 써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사를 쓰지. 근데 그 대사대로 출연자들이 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따를 거였으면은 대본이 진짜 막대한 분량이 나와야 되고 출연자들은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 그 시절엔 다들 이해를 못했던. 그리고 맞아요. 개콘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프로그램 그것도 뜨면 되게 재밌어요. 장동민이 김대희한테 막 소리를 질러. 김대희가 막 웃음을 못 참고 개콘 무대 진행해야 되는데 웃음을 못 참는 뭐 그런 영상들? 그런 걸 어떻게 안 보고 넘어가요. 옛날에 봤던 거라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걸. 그 내용이 그거죠. 이제 장동민이 거기서 고등학생 아들로 나오고 김대희가 신봉선이랑 부부 아빠 엄마로 나오는데 대학 가서 여자 만나라고 대학 가서 여친 사귀라고 대학 가면 이쁜 여자 만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장동민이 진짜 대학을 가면 여친을 만들 수 있나라고 뭔가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는 어머니 언제 만났냐고 신봉선 언제 만났냐고 대학 때 만났다니까는 장동민이 하루에 3리터님께서 10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시절의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쟁쟁하더라고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두가 그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뭐 김대희, 김준호, 뭐 신봉선, 뭐 장동민 말할 것도 없고 유세윤도 있었고 신봉선이 있으니까 뭐 김유미, 뭐 안영미, 장도연 뭐 이런 그 쟁쟁한 개그맨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댓글로 진짜 레전드였어요. 맞아요. 박나래도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 뭐 유민상, 김준현 다 거기 그 시절에 그때 또 신인이었잖아요.
대단했지. 그때 코너들도 다 재밌었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우리나라 복면가왕이 해외로 수출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 복면가왕, 미국판 복면가왕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가수도 워낙 많고 진짜 실력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들을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복면가왕은 끼케야 망토 걸치고 진짜 복면만 쓰잖아요. 근데 미국판 복면가왕은 제목이 뭐더라? 또 마스크. 미국 복면가왕이 이름이 어이? 여기 있다. The Masked Singer예요. 근데 막 이제 출연자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제스처나 뭐 손에 난 점, 뭐 발 구르는 거 이것만 봐도 워낙 잘들 맞히니까 복면 정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캐릭터를 그냥 만들어 버려요. 한 캐릭터 만드는데 2억이 넘게 든대요. 2억. 이게 진짜 이게 막 2억짜리. 오,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 미국판 복면가왕이 첫 회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국가들도 총 20개 국가가 우리나라 막 바로 콜해서 복면가왕 다 수입을 해갔어요. 판권을. 뭐 영국은 영국판 나올 거고 뭐 프랑스는 프랑스판 나오고 뭐 그러겠죠. 채팅창이 없어졌네요. 채팅창이 아예 없어졌네요. 안 돼, 그때들 사라지면 안 돼. 나와라. 나와라. 나왔다. 지금 너무 크죠? 네, 그때들 할로. 여기 이만큼이었나? 라면 하나 저 고민 말할게요. 눈매 교정, 앞트임, 코 필러, 콧볼 축소 수술, 턱 보톡스, 윤곽 주사까지 맞고 치아 교정도 하고 있는데요. 왜 헌팅 가서나 번호 물어볼 때 잘 안 될까요? 친구들은 잘생겨졌다 하고 간혹 여자애들은 변유한 닮았다고 하는데요. 눈매 교정을 하셨고 앞 트임을 하셨고 그럼 눈이 이만해졌겠죠? 이거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코를 필러를 넣고 콧볼 축소 수술을 했어요. 여기 이만하겠죠? 여기 이렇게 슉 이렇게 되겠죠? 턱 보톡스를 맞으면 남자들 특유의 그 각진 모습이 없어지잖아. 남자는 각인데 각 없어지잖아. 여기가 이렇게 얄쌍해지겠죠? 이렇게 얄쌍해져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윤곽 주사까지 맞았어요. 볼에 살도 없겠네요. 이거 치아 교정을 했어요.
치아 교정도 약간 자일리톨 낀 것 같은 치아가 되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모든 게 부자연스러우면 부담되죠. 꿀잼각 방송 일일 감사합니다. 역시 라뮤양. 아, 그래요? 성형 말 꺼내신 분 얼굴에 물상 가득이겠어요. 그만하세요. 이거 놀리는 거 아니죠? 컨텐츠 만드는 거 어때요? 아니, 적당히 하자 이거죠. 왜냐면 지금 말했던 그 모든 시술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야 돼요. 턱보톡스 맞으시는 분들이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돼요. 윤곽주사 맞으시는 분들, 얼굴에 볼살, 먹는 족족 올라오시는 분들인 건데 계속 맞아야 돼요.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필러요? 오래 가봤자 1년, 2년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콧볼 축소야 뭐 수술이니까는 계속 유지가 되겠고. 눈매 교정도요. 이 이마와 눈썹에 실을 걸어서 이마로 눈 뜨시는 분들을 그냥 유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실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실의 힘이 약해지면 다시 눈이 밑으로 내려와서 또 걸어야 돼요. 길어봤자 3년이에요. 앞트임이요? 앞트임 이렇게 해도요. 얼굴이 나이 먹으면서 중력에 의해 이렇게 처지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게 앞트임 한 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또 리프팅을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는 시술들이에요. 누나 성형외과 실장 출신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변에 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자세인데 자기 자신을 딱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좋죠. 실장님이야 성형외과 가도 잘하겠죠. 누나 천의 얼굴이시네. 그대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앞트임처럼 이렇게 하고 다 해보세요. 그리고 성형을 했든 시술을 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이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질 때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언변이나 말빨이나 인성이나 태도 등등을 보통 보죠. 그러니까 얼굴이 완벽해졌는데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을 봐야 돼요. 목소리에 취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도 고맙습니다. 와, 이 방송 3년 만에 들어왔는데 미모 유지 실화? 그래요? 굉장히 많은 말이 담겨져 있네요. 미모 유지. 미모가 있다는 거고, 유지도
했다는 거고 3년 만에 알아봐 주신 거고 좋네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지나간 글도 다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엄청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레미님 소개받은 여자와 첫 만남은 잘 만난 것 같은데요. 평소에 카톡으로 연락하면 부담이 갈까요? 소개를 받았는데 평소에 카톡을 안 하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실 거예요? 아, 오늘 속방인데. 당연히 연락을 하셔야죠. 캡캡님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소개를 받았다는 건 소개팅을 했다거나 미팅을 했다거나 선을 봤다거나 소개를 받았다는 건 목적이 분명한 만남입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 선에서 끝날지 소개받은 그날로 마음에 안 들면 연락도 끊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음에 드시면 계속 연락을 하셔야죠. 이걸 참았어. 오늘 질문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누나 방제 바꿉시다. 뭐라고 바꿀까요? 잘못 건들면 욱한다. 뭐 이런 걸로. 카톡으로 연락하기 부담스러우면 전화하세요. 그게 더 부담스러울걸요? 전화가 더 부담스럽죠, 맞죠? 아니야, 미모 유지가 아니라 더 예뻐지셨어. 3년 만에 왔는데 제가 더 예뻐졌어요? 진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매니저들이 매체에다가 이런 말도 써주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 누나 유독 이뻐지지 않았어요? 저런 채팅도 많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언젠 안 나왔니? 예뻤다는 게? 고마워요. 악마의 편집이래.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자분 입장에서 별로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자분 입장에서 본인이 별로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분이 아마 거절을 하겠죠. 점점 피하시거나. 근데 일단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본인 마음에 들면 일단 연락하는 거죠. 방종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라뮤 기다려주시고 라뮤 방송 봐주신 그대들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채팅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라면 막아요.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들어가 볼게요.